자, 봐봐. 해볼게. 그러니까 원순열 쪽이랑 해서 바로 보자. 그냥 문제를 바로 아이씨, 뭐야. 자, 이렇게 좀 정리는 좀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초반 경우의 수 1번. 초반 여기 경우의 수 단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봅시다. 크게 계산하는 방식, 종류는 1학년 때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지. 중복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있고. 근데 이제 순열에 지금 보다시피 원순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야, 그래도 기호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순열 기호, NPR. 조합 기호, NCR. 중복 순열 기호, NPR. 그 다음 중복 조합 기호가 약간 요게 이제 좀 공식 좀 이렇게 외워줬어야 됐지, 그치? 이렇게. 맞지, 그치? 다 외우고 있지? 요게 n의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그치? 그래서 원순열 계산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랬냐? 원순열,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원순열의 개념은 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을 거야.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숨겨놨을 때,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자릿수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신 때겠지만 내신 때 이런 도형 있지, 이런 도형. 요거 여기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계산해라. 그럼 일단 총 10자리니까 10팩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몇으로 나눠야 되더라? 기억나? 2? 왜 물음표가 붙냐? 2야? 2야? 여기에 돈을 숨겼을 경우 회전시켰을 때 똑같이 겹치는 지점이 여기 있다 하여.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모든 지점에서 다 일어나나 확인도 눈으로도 해봐야 돼. 여기 똑같고. 여기다 숨긴 건 열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잘 해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원순열 개념. 그지? 됐지?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기억하지? 그냥 딱 바로 물어보고 문제로 가보자. 이거 나열 어떻게 해? 기억나지? 일단 직순열. 그 다음 3개가 똑같고 4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계산. 맞아? 그런데 대상이 2개밖에 없으면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계산 자체는 똑같죠. 전체는 7개고 3팩, 4팩. 똑같은데 이게 실은 알고 보면 뭐랑 같은 계산이야? 7C3이나 7C4랑 계산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그래도 대상이 이렇게 2대상밖에 없으면 조합으로 후딱 계산하기도 한다. 맞지? 왜 계산 똑같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알지? 됐어니? 7C3 계산이 이건데 7C3 계산이 이건데 이거 여기 7, 6, 5, 4, 3, 2, 4, 3, 1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남잖아. 같은 계산이야. 그래서 2개밖에 없을 땐 이렇게 한다.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실은 이렇게 대놓고 같은 걸 말로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해놓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 기술 얘기만 딱 하고 가자. 이래놓고 막 A, B, C는 반드시 사전순으로 나열을 하도록 해라 라고. 소위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르니? 순서 고정이라고 하지. 즉 A, B, C의 등장 순서, 반드시 이유타란 뜻이 아니야. 그냥 등장하는 순서를 A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딴 걸 막 놓더라도 그 다음 B가 와야 되고 그 다음 뭐 딴 거 놓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이러면 이것도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순서가 고정된 애들은 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열해도 된다라고 그랬지. 마치 이거 나열하는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랬어. 자,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얘를 나열한다고 친다면 뭐야? 아무렇게나. 뭐별? E? F? 별? 이렇게 나열을 했을 경우 A, B, C가 들어갈 자리가 그냥 무조건 고정이지. 무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돼.
해서 더 이상 추가 계산이 없어. 즉 얘를 나열하면 그게 계산 종료야. 바로 이 해당 상황에 대하여.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 계산 또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 고정의 의미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됐냐? 됐지? 그래서 이웃하여 안치기와 이웃하지 않게 안치기랑 이런 기술들도 한번 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 자, 봐봐.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그랬어. ABC를 포함한 7명. 그냥 다 써주자. A, B, C, D, E, F, G. 얘네를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에 놓겠다. 회전하여 원순열의 의미 담겨있지. 자, A와 B는 이웃해라. 기억은 나?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은 묶어버리는 거야. 맞지? 근데 섞여 있어. 나에서 C는 A와 이웃하지 않고 B하고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확통에서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잘 구상해야 되는 게 전략을 갈 때 바로 무턱대고 10부터 그냥 눈에 뵈는 대로 일단 뭐 7, 팩에 막 하지 말고 전략, 상황이 복잡할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 전략은 뭐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데. 자, 보통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지. 이웃하게 나열해라랑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가 섞여 있는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의 기본은 난 뭐라 그랬냐면 지금 C가 문제잖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은 끼워 넣기가 내가 기본이라 그랬지. 그래서 보통 이웃하지 않게 놔야 되는 애를 잠시 빼놓고 마지막에 끼워 넣는 방식을 많이 쓰지. 즉 따로 떼놓고 마지막에 끼워 넣기. 맞아? 그치? 대표적인 예시로 잠깐 A, B, C랑 소문자 A, B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서로 떨어뜨려 나열해라 라고 하면 어떤 순서로 계산해? 먼저 그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즉 B, A, C 그 다음 남은 두 놈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끼워 넣어서 나열하는 계산하고 요게 이제 실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기본이라 그랬고 때에 따라서 여사건이 될 때가 있는 거고 이런 거지. 그치? 즉 이 전략을 잘 써주도록 하자. 즉 C가 지금 문제야. C는 빼놔. 그 다음 A, B는 이웃해라 했으니까 묶어. 그냥 순차적으로 잘 묶어. 묶기만 했으며 안에는 아직 순서 나열 안 한 상태. 이래놓고 얘네를 원탁에 나열한다 이런 순서가 되지.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탁에 먼저 나열하는 계산 천천히 시작해 주시오. 맞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가 나열하는 계산을 했으면 계산을 했으면 그 나열된 상황 중에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 그랬어. 얘네들이 붙어 있는 상황. 그 다음 뭐 아무렇게나 D, E 이런 상황이야. 자, 하나씩 해보자. 지금 여기 안에 요 A, B 순서 아직 안 정해졌지. 맞아? 순서까지 정해주자. 그래서 이제 A, B까지 그냥 쓴 대로 할까? A, B까지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서 나열이 다 종료됐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마지막 끼워 넣기 하면 되지. C를 끼워 넣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 A랑 B랑 둘 다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5군데의 자리가 있는데 요 짝이랑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따라서 여기 3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C를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C는 1인 경우는 뭐 C를 쓰든 P를 쓰든 상관은 없지. 그냥 3 써도 되고 이런 순서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지. 됐냐? 자, 얘도 가볼까?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에 4개의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하나가 있고 회전까지 시키고 이것도 얼추 기억나지?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부터 칠해? 여기부터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 먼저 갖다가 놓자.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지. 따라서 제일 먼저 계산할 거 여기 가운데 별 자리에다가 칠할 계산 먼저 5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 됐지.
따라서 여기에 뭐 색 하나 칠해줬다 치자. 한 번씩만 쓰는 거라 이제 남은 색은 4가지가 남았구나. 잘 생각해 주시고 그 4가지를 이제 양 사이드 뭐라 그래? 여기 외곽에 원순열 계산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됐지?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자, 그럼 밑에는 잘 계산한 건가? 보자. 6개 일정한 간격으로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자, 1학년 1명, 2학년 2명 이렇게 구분해 볼게. 3학년 3명일 때 A가 1학년, B가 2학년, C가 3학년 뭐 이렇게 봅시다. 1학년 양옆에 모두 2학년이 앉혀라. 뭐야? 이웃하게 앉히는 계산하는 거지, 그지? 즉, 지금 1학년 양옆에 2학년 둘을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남은 건 3학년 3명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이웃하는 나열 계산이 되겠지. 즉, 총 4개를 원탁에 나열한다 생각해서 4팩의 4분의 1까지. 자, 그럼 지금 저 묶음 한 덩어리랑 3학년 이렇게 나열된 상황 추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 잘 생각. 얘네 셋을 안에서 나열하는 거 하면서 원래는 기존대로는 3팩이었겠지만 지금은 문제의 뜻을 보시면 1학년을 반드시 가운데 놔야 되고 2학년만 자리 바꿀 수 있는 2가지 계산만 해주시면 지금은 끝이네. 됐지? 다음. 그래서 원순열 자체는 이렇게 회전 같은 상황 잘 따져주시면 되는데 뭐 항상 말하지만 여기는 섞였을 때가 문제라 다 섞였을 때 계산을 좀 연습을 잘 했어야 됐지, 그치? 요거 한번. 자, 얘가 딱 대표적으로 상황을 잘 나눠야 되는 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 서로 다른 사탕 5개, 사탕이 지금 5개가 있고요. A, B, C, D, E. A, B를 포함한 5명이야. 자, 사람도 5명이야. 자, A, B 모두 사탕을 받지 못하거나 A가 받은 사탕과 A랑 B가 그냥 똑같이 받게 해라라고 돼 있는 거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줄 계산 당연히 안 돼요. 항상 상황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되는 게 여기 확통에서의 기본 기술이라 볼 수 있어. A와 B에 뭔가가 걸려 있거든. 모두 못 받거나 똑같게 받거나 따라서 나눠서 해야 되지, 직접. 즉 A, B가 모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1번 얘도 빵개 B도 빵개인 경우 그럼 이제 그냥 이제 A, B는 삭제시켜버리고 사탕 5개를 C, D, E한테 주는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똑같게 받으라 그랬으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여기 확통적 문제를 푸실 땐 이런 식으로 전략 구성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3개 안 돼. 여기까지네. 됐지? 3개 하면 사탕이 모자라지? 여기까지. 3가지로 분류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따라서 0개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탕이 5개고 이게 중복 순열 쪽 계산이 이게 헷갈린다 그랬거든. 사람이 지금 이제 A, B는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란 말이야. 중복 순열이 이게 헷갈리지. 이게 과연 3의 5제곱일까? 5의 세제곱일까? 중복 순열은 결국 언제나 마지막에 이게 헷갈린다 그랬어. 이거 처음에 잘 찾았어, 바로? 바로 한 방에 찾았어? 힌스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를 이제 어차피 너희들이 확통이 아예 처음은 아니니까 이제 중복 순열을 이젠 함수로 아마 내가 처음 알려줄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이제 그냥 함수로 하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 물론 함수가 날아간 건 아니지? 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 총 개수 몇 가지? 이건 안 헷갈리지? 얘는 안 헷갈리. 네, 1대1 이런 말 안 했어.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자리. 이건 1학년 때도 하던 거잖아. 얘도 5군데. 얘도 5군데 갈 수 있고. 그래서 5의 세제곱이지, 이게. 맞아? 따라서
이게 중복 순열 상황에서 자네들이 요게 헷갈릴 타이밍이 오면, 이게 헷갈릴 타이밍이 오면, 결국은 이렇게 검산해서 확실하게 찾는 수밖에 없어. 갖다 놔. 네가 대충 감을 잡아면 왠지 사탕이 사람이 사탕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예시를 들어서 말이 되나를 봐. 이걸까? 아니면 이걸까?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뭐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선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예시를 드는 게 낫지. 함수 성질은 까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딱 갖다 놓고 뭐가 이 문제의 상황에 맞는지 딱 보라고.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지금 CD가 사람이고 여기 사탕이 위에 써 있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이건 뭐야? 사람이 사탕 하나를 안 돼. 이거야 이거.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케이 됐어. 얘가 갈 수 있는 게 세 군데니까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3의 5제곱.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풀도록 해. 됐지? 중복순열은 앞으로 항상 이게 헷갈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헷갈리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따라서 요거 이제 3의 5제곱 243가지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A가 한 개, B가 한 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네. 뭐 해줘야 돼? 5개 중에 A, B에게 사탕을 한 개씩 줘야 되잖아. 계산 어떻게 해주면 돼? 5개 사탕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게 한 개씩만 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사탕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A, B한테 나열까지 해주면 되는 순열 계산해 주시면 돼요. OPE. 또는 OCE. 고르기만 해서 그 고른 거를 나열한다 해도 상관없어. 이게 같은 계산이지. 그 다음 이어지는 계산은, 자 그럼 이제 사탕은 3개로 줄어들었고, 예를 들어서 사탕은 3개로 줄어들었고 남은 사람도 3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네.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네. 똑같아가지고. 됐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몇이야? 5, 4, 20에 3, 3, 9, 3, 27, 0, 4, 540까지. 됐냐? 그 다음 이거는 두 개 주는 계산은 어떻게? 조짜기 한번 잠깐만, 조짜기 기술 잠깐만 볼까? 조짜기 기술. 학생이 5명이 있는데 3개 조로 이렇게 조짜는 거. 조만 짜는 게 있고 조를 짜고 분배까지 하는 계산이 있지. 즉 이건 내가 예시 들게 조 짜서 숙소에 배치까지 해라 이런 기술들이 있지. 자, 그래서 조짜기가 어떤 계산이었어? 일단 5명이잖아. 5명을 머릿수로만 먼저 쪼개놔야지. 한 명, 3명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1명, 2명, 2명으로 할 수가 있네. 이거는 한 땀 한 땀 잘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 더 이상 없지.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 5명 중에 1명이 독립선언. 다시, 그럼 이제 4명 남았지. 4명 중에 1명이 독립선언. 다시, 그럼 이제 3명 남았지? 3명이서 이제, 셋이 같이 뭉치기. 됐냐? 자, 이거 순서 바꿔도 돼? 선생님, 3명이 먼저 한 대 뭉치고, 그럼 남은 애들이 혼자 이렇게 독립선언 할 수도 돼!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계산이야.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 이렇게 머릿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있으면 아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은 원리로 저 2개 순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 한번 해보면 알지.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자, OC1 계산해. 즉 첫 번째 A가 나 혼자 놀겠다. 독립선언. 4C1 계산해서 B가 독립선언하고. 그럼 이제 3C3 계산해서 C, D, E가 뭉쳐서. 이렇게 조가 분류된 거랑, 그 다음 다시 리셋. OC1에서 첫 번째 B가 먼저 독립선언. 나 혼자 놀게. 4C1에 그럼 나도 혼자 놀래. 그 다음 이렇게 뭉친 거. 지금 이 두 가지는 같은 조야. 같은 조지. 같은 조 구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수가 같은 경우에 요거 순서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수면 나눠주는 원리랑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안 겹치면 안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명으로 조를 짤 건데 1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저 계산은 안 해도 되겠지. 머릿수가 다르면. 근데 이렇게 머릿수가 같아지면 이런 계산까지 해줘야 되고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계산하고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무슨 상황? 딱 지금 조를 짜서 나눠져 있기만 한 상황이야. 어딘가에 배치된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혼자 있고 저기 혼자 있고 여기 3명 이렇게 있는 상황. 됐지? 그 상태로 만약에 숙소에 배치까지 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조잖아. 서로 다른 3개의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계산이 추가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 계산. 이게 조짜기 계산. 자, 그럼 얘도 되겠지? 여기까지 계산하면 조만 분리된 거. 근데 만약에 나열까지 해야 되면 추가 계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조짜기 기술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사용되고 함수에서도 사용 가끔씩 되고 하니까 조짜기 기술은 잘 스킬 창에 장착시켜 놓고요. 따라서 지금 이것 또한 조짜기 계산을 이용할 수가 있어. A와 B에게 2개씩 줘야 되니까 자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냥 5개 중에 2개 뽑아서 A한테 주고 남은 3개 중에 뽑아서 2개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지? A한테 2개를 준다고? 근데 그걸 나열을 왜 해? 그냥 2개 받으면 끝이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확하게 일단 어쨌든 A와 B에게 4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5개 중에 4개를 선택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이렇게 4개가 골라졌다 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짜기 기술로 2개로 조를 짜서 A와 B에게 배치를 한다라는 순서를 이런 전략을 생각해 주시면 정확하게 나열해 줄 수 있지. 맞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한 거 맞아? 그래서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이어서 자, 조짜기 가자. 4개 중에 2명 사탕 4개 중에 2개 한 조로 놓고 남은 2개 중에 2개 한 조로 놓고 자 근데 머릿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한번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 그걸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제 조만 짜진 거지. 사탕 2개가 이렇게 한 봉다리에 묶여 있는 거고 또 사탕 2개가 봉다리에 묶여만 있는 상황. 이거를 이제 줘야 되니까 2패 이런 식으로 2개 준 경우의 계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 나 실은 이 조짜기도 처음에나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쓰느라 이렇게 너무 긴 계산 같은데요가 되는 거지. 실은 조짜기도 익숙해지면 금방 계산할 수 있어. 5C 4에 4C 2에 설명 때문에 썼지만 2C 2 어차피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이제 둘이니까 2팩 나눠주고 다시 나열하자 이러면 끝이거든. 그리고 상황 끝나진 않았다. 사탕 1개 남은 건 CD 이 중에 한 명에게 마저 줘야 되지. 3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해서 요거랑 이제 요거랑 요 계산한 거랑 더하기 해주시면 정답. 자, 요거 보자. 0, 1, 2,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자, 상황 자체는 뭐 많이 보던 상황이지. 숫자 4개 골라서 자연수 만들기. 근데 요거 때문에 0을 홀수 개 포함해라 그랬거든. 무슨 소린지는 알지?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상황 나눠줘야 되지. 나눴니? 나눴나? 나눴네. 맞아. 한 줄 계산이 아니라 전략 구상부터 해야 돼. 0을 홀수개, 홀수라고만 했지 개수 지정을 안 했잖아. 내가 해야지 뭐. 0을 1개만 쓰는 경우, 0을 3개만 쓰는 경우, 0을 5개 쓰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지. 그렇지. 근데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이 문제는 최대 4자리를 만드는 거라 5개는 안 되고, 나 이렇게 2가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하면 될 거 아니야. 되냐? 자, 0을 1개 쓰는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이제 0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막 이런 구상을 할 수도 있어. 아, 0을 한 개 뽑고, 그럼 이제 1, 2, 3, 4 중에 뭐 아무거나 숫자를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열하고, 그러니까 0을 끼어들고 데려가가지고 나열하려고 그러면 너무 계산이 많아질 거야. 왜? 심지어 중복도 허락이기 때문에, 이게 0 하나에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0 하나에 똑같은 걸 이렇게 2번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후에 계산이 다 다르거든. 이걸 이렇게 전략을 짰다가 한 문제 풀면 시간이 끝나지. 직접 세는 거, 거의 직접 세는 수준이 되지. 그래서 맞아, 0부터 박아버리는 게 낫지. 어차피 내 자리라 여기는 못 박고 0을 박을 자리를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한다. 그냥 3 써도 되고. 됐나? 즉 소위 0을 먼저 배치하는 전략을 짜주시면 될 거 아니야. 0을 먼저 배치. 됐지? 됐지? 그 다음은? 0을, 그 골칫덩어리 0을 박아버린 순간, 끝나버린 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4가지. 1, 2, 3, 4. 이제 0은 못 쓰잖아.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중복 허락하니까 4개. 여기도 4개. 아, 4, 4, 4, 4. 4, 4, 4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는 13개 쓰는 경우는, 이건 쉽지? 0을 3개 쓰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무조건 0 3개는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여기에 정해질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이거 계산과 이거 계산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됐냐? 자, 다음 간간히 등장하는 저 집합 기술 좀 보도록 하자. 집합이 이제 뒤에 저기 확률 쪽 가면은 집합 기호가 들어간 확률 계산 때문에 막 이런 공식들도 있고 막 그럴 거야. 즉 확통 단원은 초반 1단원과 2단원은 집합이랑 좀 많이 연계가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집합이 자꾸 간간히 튀어나오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 기호는 알아보지? 교집합이 없지 않다. 무슨 소리야?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걸 그려서 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이거는 뭐야? 이건 차집합이네. 차집합 쪽 거기 원소 개수가 1개다. 그러잖아. 보통 이런 문제는 그림 그려서 구역 설정만 해줘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 집합 기술 중에 하나, 구역을 그냥 설정해버리기. 즉 가장 기본적인 A, B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영역 표시? 맞춤으로 하자. 여기 영역이 A가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여기를 A 영역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해하지? 됐어? 됐지? 여기를 B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이름을. 구역별로. 여기 바깥에 따로 여기부터 하자. 여기 겹치는 영역을 X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영역별 세팅을 좀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 여기는 뭐 할까? 좀 튀는 숫자? K? 요 바깥 영역은 K라고. 이런 식으로 영역 설정을 해줘라. 됐어?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보자는 얘기야? A와 B와 X와 K를 여러 번 고르는 듯한 그런 중복 조합으로 갖다 바꾸고,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렇게 설정해놓고 정리를 좀 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것은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교집합이 없지 않다. X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X엔 적어도 하나 이상 집어넣기. 그 다음 이거. 실은 요 A, 이거 차집합이죠. 차집합 공식 안 까먹고 있지? 확통에서 이거랑 드모르간 법칙 정도는 그래도 쓸 줄 알아야 되지. 얘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여기 말하는 거거든. 맞아? 즉 여기에는 하나만 넣어라. 이런 식의 힌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맞아? 됐어? 됐지? 마치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숫자 넣는 것 같은 시선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제일 먼저 해주면 좋은 계산, 항상 뭔가 확실하게 조건 걸려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좋지. 야, 여기다 하나 넣으라며. 먼저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즉 제일 먼저 저런 확실한 조건이 갇혀 있는 거 먼저 계산해. A에 1개를 먼저 넣자. 즉
1, 2, 3, 4를 이제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A에 넣을 숫자 4개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집어넣어 버리기 4가지. 그러면서 이제 예시 들어가면서 하는 거지. 자, 1이 들어갔다 치고 이러면서 여기에 1이 들어갔다 치고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계산 처리를 어떻게 할까? 즉, 자, 여기에다가 내가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이런 상황에 A, B 이런 상황에 여기에 지금 내가 하나의 숫자를 정해서 집어넣은 상태. 자, A,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릴 거니까 그냥 냅둡시다. 그냥 세팅도 필요 없고. 이제 남은 계산을 잘해줘야 되는데 요구하는 게 이거였거든. X에 적어도 하나 이상 넣어야 돼. 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적어도 하나 이상 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여사건 해가지고 반대로 빼고 그러지 않았냐? 기억나지? 즉 지금 이 이후의 상황 계산을 여사건, 여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일단 이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 남은 숫자, 내가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현재 남은 숫자는 2, 3, 4야. 집어넣을 공간은 지금 K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거든. 일단 그냥 때려박는 계산을 다 해버려. 그래서 중복순열 상황이지? 다행인 게 헷갈릴 일은 없게 머릿수는 똑같아. 그지?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렇게 가는 계산이 되겠지만 즉 2, 3, 4를 K, X, B에 막 집어넣는 방법. 여기에 얘가 갈 수 있는 숫자 3군데, 얘도 3군데, 얘도 3군데. 지금은 헷갈릴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개수가 다르거나 해가지고 헷갈리면 아까처럼 함수처럼 다시 생각해. 함수처럼 지금은 현재 이 상황인 게 맞지. 영역이 이쪽에 있는 거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지? 뭐 다행히 개수가 똑같아서 결국은 3의 세제곱이지만 어쨌든 따라서 2, 3, 4를 여기 K, X, B라는 영역에 막 집어넣는 여기에서 뭘 빼주면 돼? 이렇지 않은 거. 이게 X에 적어도 하나 넣으라는 거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뭐야? X에 하나도 안 넣는 거. 맞아? 즉 여기 계산해서 X에 한 개도 안 넣는 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X에 한 개도 안 넣는 계산. 얘네 셋을 여기다 넣는 계산 뭐야? 지금 함수로 비유하면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야.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상황이야. 그치? 이거다, 이거. 즉, 27 빼기 8이죠. 27 빼기 8. 19가지가 되겠네. 됐어. 즉, 이게 뭐? X에 적어도 하나 들어간 거. 여사건, 여집합 이용해서 계산한 거야. 됐지?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직접 다 나눠서 해야지. 왜냐면 저 첫 번째 힌트의 뜻은 말 그대로 X에 적어도 하나 넣으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X에 한 개 넣은 경우 X에 2개를 집어넣은 경우 X에 3개를 집어넣은 경우 하고 다 나눠서 해도 되긴 해. 됐지? 근데 이러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정반대로 X에 빵개 넣은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린 거야. 맞지? 이게 훨씬 빠르니까. 따라서 어쨌든 요 2번 상황에 해당하는 계산은 19가지가 될 것이며 이게 지금 계속 집합을 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지? 자, 이제 3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이것도 상황 잘 나눠야 되는데, 되나? 자, 7개의 숫자 1, 1, 1, 2, 2, 3,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해서, 근데 홀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네.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쌤, 홀수면 여기가 시읒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여기 홀수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얘가 5가지, 그리고 나머지 뭐 6, 5, 4, 3, 2, 1. 안 되지? 서로 다를 때나 가능한 거지. 그지?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여기에 1 아니면 3이 와야 되는데, 1이 왔을 때의 계산과 3이 왔을 때의 계산이 다르단 말이야.
나눠서 해, 나눠서. 이렇게 상황 나눠서 하는 거를 확통에서는 주저하지 않으셔야 돼. 번째, 여기에 1이 온 경우. 됐지?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남은 요 자리에는 뭘 배치하면 돼? 1은 하나 썼으니까 1 2개, 2 2개, 3 2개를 나열하는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6팩, 2팩, 2팩, 2팩. 근데 이게 다르거든. 그치? 마지막 다시 1의 셋, 넷, 다, 여, 일곱. 1의 자리에 3이 온 경우의 계산은 요 남은 자리에 1, 3개, 2, 2개, 3 하나 나열하는 계산을 해야 되고 엄연히 지금 저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됐지? 얘도 이 팩인데 어차피 2라서 그냥 2라고 썼어요. 아까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순서 고정의 의미가 들어있지.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1, 2, 3, 4, 5, 6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한다. 4의 자 색깔 4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 1, 2, 4가 5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놓여라 그랬어. 순서를 고정을 하다 말았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 구분. 파란색과 하얀색의 순서는 정해졌어. 무조건 하얀색을 오른쪽에 파란색을 다 왼쪽에 놔야 되는데 여기 안에 1, 2, 4의 순서는 정해져 주질 않았거든. 맞지? 어쨌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어쨌든 얘네는 뭔가 락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거를 좀 보자. 이거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야 A하고 B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다른 이유가 뭐야? A와 B가 서로 다른 이유는 확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A랑 A는 서로 같은 거지. 영어로 봤을 땐 알파벳이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확통 수학에서 봤을 때는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밖에 없거든.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서로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뭐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면 사전순으로 순서를 박아버리면 영어로 봤을 땐 서로 다른 문자겠지만 여기 확통에서 봤을 땐 사전순이요? 그럼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게 되잖아. 즉 얘는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순서가 고정되면 일단 같은 걸로 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맞지? 그래서 A, B, C, D, E를 나열할 때 A, B에 만약에 락이 걸려 있다면 얘네를 잠시 똑같은 걸로 보고 나열해라. 원리가 이거였단 말이야. 아까도 보여줬지만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봐. 그럼 그 계산이 5팩에 이 계산이 5팩에 2팩이잖아. 맞지? 왜? 이제 여기에다 숫자 박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락을 풀어버리면 야 아니야 취소 A, B 그냥 맘대로 해 라고 하면 아이씨 하면서 여기에 A, B를 다시 나열해서 집어넣는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럼 다시 결국은 일렬로 나열한 계산으로 돌아오거든. 맞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지. 즉 일단 노란색, 파란색하고 하얀색하고 일단 다 그냥 순서가 박혀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거 다 같은 걸로 봐버려. 즉 이거를 나열하는 계산을 먼저 실시를 합시다. 일단 저 문제아들을 그냥 마치 서로 같은 것인 것 마냥 계산을 해버리죠. 됐어. 그래서 3 이렇게 할까? 이게 좀 더 땡긴다. 6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제 뒤늦게 1, 2, 4랑 5를 넣는다고 생각해.
5는 여기 확정이지. 5는 이변이 없어. 얘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 문제에 의하면. 맞지? 그래서 그리고 이 자리에 순서가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면 만약에 크기 순까지 고정돼 있으면 이러고 끝인데 정신 차려보니 얘네는 순서가 안 정해져 있잖아. 즉 여기는 다시 얘네를 1, 2, 4를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식 계산을 그냥 그대로 추가해서 해버리면 되지. 맞지? 끝.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 됐냐? 그 다음 6번은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지금 P를 지나지 않고라서 여기 지금 공사 중이거든. 이렇게 중간에 빵꾸 뚫려 있어도 잘 할 수 있어? 말고 화살표 계산 연습도 같이 가자. 실은 이 정도면 화살표 계산이 훨씬 더 빠르기는 하거든. 근데 화살표 계산이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는 수능 준비도 하고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들어줬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계산 중에 이렇게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일단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이거긴 한데 얘가 이렇게 A, B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면 결국 이거나 이거랑 같은 계산이라고 했잖아. 맞아? 따라서 그걸 이용해 보면 계산을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셀 수가 있지. 자, 지금 이 문제는 P를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 여사건 쓰자. 여집합.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지. 그냥 A에서 B로 P 무시하고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서 A에서 P 찍고 가는 걸 빼면 자연스럽게 P를 안 지나간 거가 남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 계산이 자 화살표 종류 눈으로 딱 확인 가능하지. 지금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개, 세 개네. 그럼 아마 보나마나 A 다섯 개, B 세 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할 수가 있고 실은 그게 빨리 계산하면 8C3이잖아. 맞지? 이게 이제 빨라지면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 쓱 보다가 8C3 빼기 P 찍고 가야 되잖아. P가 이렇게 애매한 중간점에 걸쳐 있지만 확실하게 구분해 주면 되지. 결국 여기 찍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여기를 Q, R이라고 치면 A에서 Q로 가고 R에서 B로 가는 거 세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A에서 Q로 가는 건 빠르게 하면 뭐야? 4C1. Q에서 P 찍고 R로 가는 건 당연히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거 3C1. 실은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어. 화살표가 익숙해지면. 맞지, 그지? 그래서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화살표로 하는 이 계산의 숙련도도 좀 같이 올려주도록 합시다. 기억들이 잘 돌아오면. 도장 레벨 1. 기호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은 128. 야, 이거는 약간 저기 확통을 가정한 지수 계산이잖아. 왜냐면 2의 n제곱, 2의 n제곱, 야, 이거 4의 n제곱이지. 4의 n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128. 이 약분시켜주면 64. 4의 몇 제곱이냐? 63이면 4의 세제곱 아니야? 다음. 자, m을 양 끝에 나열해라. 많이 했던 거죠, 이것도. m을 양 끝에 나열해라. m을 먼저 양측에 갖다 놔야 되는데 같은 문자라 이거 나열하는 거에 계산은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중간에 들어갈 문자가 r, 2, 그러니까 이런 거 셀 때 헷갈리지 않게 자 2가 3개, b 하나, r 그러니까 요렇게 맞지? 개수도 확인해봐. 6개, 8개, 8개 맞지? 그치? 요거 나열하는 계산 중간에 해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열에 이 3개 똑같고 R 2개 똑같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지. 다음. 자, 7명의 학생과 원 모양의 탁자가 있다. 7명 중에 자, 순서를 잘 봐야겠네. 7명 중에 4명을 선택하고 4명을 나열해라 이거네. 그치? 순서에 맞게 잘 해주면 되지. 7명 중에 4명을 선택만 해야 되고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계산 순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레벨 1, 1, 2, 3번 뭐 별다른 그 계산은 없을 거야. 됐지? 4번부터 해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축구공 1개, 농구공 2개, 배구공 n개 문자 들어가면 일단 자네들 쫄지. 축구공 1개, 축구공 A, 농구공 B, 배구공 C라고 해봅시다. 항상 그런 거부터 확인해. 전체 개수와 뽑아야 되는 건 몇 개를 뽑아야 되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해봐. 아니, 축구공 1개, 농구공 2개, 배구공 n개야. 따라서 공 전체 개수를 지금 식으로 써보면 아 뭐야 별거 아니네. 공이 n 더하기 3개야. 나눠주는 사람도 완벽하게 지금 문자로 돼 있을 뿐이지 그냥 공 개수와 나눠줄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지. 맞아? 됐어? 그러니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하라는 얘기죠. 즉 A가 자 여기다 한 표현해 보면 A는 1개 있고 B가 2개가 있고 C가 C 다다다다다 C 하면서 C가 지금 N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공 개수와 전체 공 개수와 나 받을 학생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저 N 더하기 3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면 될 것이요. 그치? 학생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앞에다 공 나열해 놓으면 그게 한 명씩에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거 나열하는 계산해준 결과를 지금 15n 플러스 45라고 알려준 거네. 계산하죠. 어쨌든 전체 n 더하기 3개 일렬로 나열 같은 것이 있는 거 지금 자 축구공 하나밖에 없고 농구공이 2개가 똑같고 배구공 n개가 똑같으니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저 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거의 계산 결과를 15n 플러스 45라고 준 것이. 문자가 포함된 계산을 최대한 깔끔하게 잘 해줄 필요가 있겠지. 되냐? 뭐만 봐주면 되냐? 야 이거 바로 봐도 되나? 이거 약분되지? 여기서 일단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면 n 더하기 3, n 더하기 2, n 더하기 1 이렇게 남겠네. n 이후로 다 지워지지. 됐고, 야, 이런 건 그래도, 야, 미적하던 사람들이, 이런 건 뭐, 눈치 봐고 까야지. 15로 묶으면 n 더하기 3. 따라서 약분 가능하고. 자연수라서 0이 될 리는 없잖아. 따라서 크기 순으로 이쁘게 써주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2 넘어가면 30. 확통에서는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때려박아서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냥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속한 두 수잖아. 5, 6, 30 아니야 이거? 따라서 n값은 4가 되겠네. 됐지요? 됐지요? 자, 5번 안 합니다. 니들이 해와. 앞에 예제 유제 푼 거보다도 더 쉬운 정도의 난이도에 간단하게 그냥 교사 2명 이웃하게 원탁에 나열해라 정도의 계산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자,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중복인지 아닌지 거식인지 잘 보시고 서로 다른 공책 5건을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자, 상황 정리 좀 해봅시다. 공책이 5개 서로 다른 공책이지. 그 다음 학생이 3명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구분되는 상황. 기본적으로 순열이 베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공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책을 못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몰빵 가능하다. 인 걸로 보아하니 중복 순열인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면 중복 순열 계산으로 뭐야? 일단 그냥 다른 조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공책 나눠주는 계산이 이거냐 뭐야? 여기를 뭐 놨어? 여기다 누구 놨어? 학생. 여기에 그럼 공책. 그래서 이렇게 확인. 이게 말이 되는 상황? 공책 찢어서 나눠 가질까? 어? 예시를 잘못 들었네. 반대로 돼야 되지. 따라서 3의 5제곱. 근데 일단 이건 아니지. 일단은 자, 문제를 마저 봐야지. A가 적어도 한 권을 받아라. 뭐 하면 돼? 6건 계산하는 게 낫지. 적어도 한 권이란 얘기는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A가 한 권 받은 경우, 두 권 받은 경우, 세 권 받은 경우, 네 권 받은 경우, 다섯 권 받은 경우 다 나눠야 되잖아. 그냥 여사건이 훨씬 낫겠지. 여집합용. 전체 가는 방법 3의 5제곱. 에서 A가 하나도 안 받은 거. 자, A를 죽여버린 다음에 이렇게 간 걸 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는 2의 5제곱, 5의 2제곱, 2의 5제곱. 자, 1번. 1, 2,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를 5자리 자연수 만들기야. 일단 중복 가능하고 0은 없고, 그래서 가 n은 홀수다. 그다음 각 자릿수의 곱은 짝수이다. 일단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5자리 자연수면 홀수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따가 홀수를 놔야 되는구나는 아마 괜찮을 거야. 근데 이 나 조건은 각 자릿수의 곱이 짝수거든. 일반적으로 곱해서 짝수인 경우가 따지기가 제일 많지. 왜냐?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도 짝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 들어간 경우, 2개 들어간 경우, 3개 다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집합 그러니까 여사건 용어 바로 써도 되지 너네. 뭐 처음 듣는 건 아니니까. 여사건 개념으로 곱해서 홀수인 거를 세서 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대신 이런 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디서 빼야 되냐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집합을 생각해. 집합을. 즉 가조건을 만족하는 요 경우의 수, 요 안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나 조건, 즉 곱해서 짝수를 문제에서 원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전략을 짰어? 곱해서 짝수는 귀찮으니까 곱해서 홀수인 걸 세야지 라고 했잖아. 그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걸 하겠다는 소린 거야.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디서 여사건 할 때 주의사항이 저렇지 않은 경우는 잘 구해놓고 빼야 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가 있어. 즉 지금 이런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가조건은 먼저 계산을 하자. 여 자리에 홀수가 오는 거 계산하면 되지. 자, 이거는 계산 바로 가능하지? 뭐야? 여기에 홀수가 와야 되니까 1, 2, 3, 4 중에 1, 3 두 가지밖에 여기는 올 수가 없지. 즉 여기에다가 숫자 쓰는 방법 두 가지.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이기 때문에 그럼 남은 숫자 여기에는 다시 4가지의 숫자가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몇이야? 4, 4, 16, 4, 8, 256, 512. 즉 이 512개가 지금 여기 가조건 여기에 개수를 센 거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나조건이 아닌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뺄 건데 저건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는 홀수가 박혀 있으며 싸그리 다 홀수인 걸 빼야 되는 거야. 그치? 됐지? 전부 다 홀수인 거 곱해서 홀수이려면 전부 다 홀수여야 되잖아. 물론 이 문제는 뭐 그냥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홀을 빼야지 하면은 결국 여기에 홀수가 들어간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딱히 생각 없이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뒤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구분을 잘 해줘야 돼. 나는 홀수 중에 곱해서 홀수인 걸 빼기로 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즉 지금은 뭐 싸그리다 홀수만 박히는 거 하면 되니까 홀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13 중에 하나, 13 중에 하나, 13 중에 하나, 13 중에 하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이지. 즉 512 가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그 중에 곱이 홀수인 경우 즉 노란색 테두리에 칠해진 게 32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그러니까 0, 1, 2 중에서 숫자 4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각 자릿수의 합이 4인 자연수 그랬으니까 얘도 상황 나눠야 되지. 0, 1, 2만 써서 합이 4인 거 다 잘 찾아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셀 때 마구잡이로 세지 말고 뭔가 기준을 잡아.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0을
뭐 3번 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야. 당연히 지금은 3번은 쓰면 안 되고 0을 2번만 쓴 경우 그 다음에 더 있나? 뭐 1, 3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럼 이제 0을 한 번만 쓴 경우 이러면서 빼먹는 게 없도록 뭔가의 기준을 잡고 잘 세야 돼. 더 있나? 또 없어. 그럼 이제 0을 안 쓴 경우 이러면서 이런 건 그냥 잘 세야 된다. 합이 4가 되는 조합을 먼저 이렇게 딱 잘 나눠주고 얘네를 나열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111 한 가지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나열해야 되는데 네 자리라고 못을 박았지.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그래서 계산 직접 세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좀 잘 계산했어? 6건 이용해도 되죠? 저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계산, 즉 그냥 일단 0을 쌩까고 나열한 다음에 맨 앞에 0이 오고 뒤에 얘네가 나열된 3가지를 빼준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자, 그럼 얘는 이번엔 0이 2개네.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숫자 종류를 보면 0이 2개밖에 없는데 0 아니면 2거든. 그래서 얘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 무조건 여기엔 2가 올 수밖에 없네. 그럼 여기에 2 박아놓고 나머지 계산하면 되네. 이건 뭐 세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뭐. 그치? 여기에는 0, 0, 2를 나열하는 계산을 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지. 개수 자체가 적어가지고 세도 되는 수준이긴 해. 됐지? 몇이냐 이건? 4, 3, 12. 9가지. 따라서 3, 9, 1 더해주시면 13가지가 되겠네. 자, 얘도 정리를 좀 잘 하면서 풀어보자. 원 모양의 탁자에 8개가 있다. 1학년 학생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아까처럼 쓰자. 1학년 2명, 2학년 3명, 그 다음에 3학년도 3명. 1학년 학생 2명은 서로 이웃, 아까랑 비슷한 흐름이네. 그치? 1학년은 이웃, 3학년은 떨궈놔라. 이 색이야. 이 소리야. 그치? 그래서 말했지만 요 3학년을 떨궈놔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거에 의해서 떨궈놔야 되는 애들은 마지막에 배치하도록 하고 남은 애들을 먼저 배열하죠. 그런 순서만 잘 지켜서 전략을 구성해 주시면 문제없이 잘 셀 수 있을 건데 자잘한 계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좀 조심해. 일단 1학년은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묶어버려야지. 그리고 3학년은 잠깐 빼버리고 2학년, 즉 3학년을 뺀 하나, 둘, 셋, 넷을 먼저 나열한다 계산해야지. 나열하는 계산. 원탁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그 다음 1학년 자리까지 생각해서 이것까지 딱. 됐지?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쓱 그려봐. 그러니까 지금 저 1학년들 묶음이랑 그 다음에 2학년 3명을 나열한 상태. 이 상태에서 3학년, 자, 별다른 조건은 없냐? 그냥 3학년은 띄어나라가 전부지. 그래서 사이사이에 몇 자리 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라. 이게 일렬로 나열할 때랑 원으로 나열할 때 사이사이 자릿수가 딱 한 자리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들 많이 틀리거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직순열인 상태에서 4개를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기를 하면 사이에 5자리가 생기잖아. 근데 원탁은 4자리야.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은근 나름 이런 거 많이 틀리더라.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래놓고 실수요 그러는데 하여간. 따라서 지금은 별무리 없이 4개의 자리에 3학년 끼워 넣기 해야 되지. 4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3학년 사람이야 사람 다 달라 나열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 자, 숫자 111, 222, 33이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적혀 있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지면 홀수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없네. 여덟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저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자리에는 홀수가 놔라. 홀수를 나열해라. 이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홀수 개수 파악부터 했지? 맞아? 지금 현재 저기다 하얀색에 놔야 되는 홀수의 종류가 그러니까 딱 4개면 좋겠는데 하나 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문제를 2가지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설정만 잘 해주시면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먼저 저 하얀 자리에 끼워 넣은 경우, 그 다음에 소위 말해 3을 하나 뺀 경우고, 여기 이제 1을 하나 빼서 나머지에 나열하려는 경우지. 이렇게 2가지로 잘 나눠서 계산하면 큰 문제 없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됐어잉? 인서 됐지? 할 수 있지? 다음. 그래서 보통 1단원, 2단원에서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바로 함수지. 5번. 자, 가와 나에서 뭔가 특이점이 하나가 있거든. 뭐게? x가 4의 약수이면 f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 2, 3, 4, 5, 6, 7. 그 다음에 공역 쪽이 이제 1, 2, 3, 4, 5가 있는데, 자, 4의 약수이면 4의 약수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랑 4는 fx라는 게 얘네가 가는 곳이잖아. 2보다 작거나 같게 가라. 여기에 가라.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 거야. 그치? 그 다음 x가 6의 약수이면 이라 그랬네. 6의 약수가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잠깐 지금 누가 양다리를 그지? 지금 누군가 양다리네? 이러면서 이제 발견해야 되고, 그지? 파란색은 즉 6의 약수이면 2보다 크거나 같게 대응해라. 즉 파란 놈들은 일로 가라. 야. 자, 확실하게 딱 알 수 있는 거 뭐야? 빨간색은 저 빨간 것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 파란색은 파란 것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지? 예. 그지? 얘는 파란색에도 소속이 되면서 동시에 빨간색에도 소속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놈. 여기로 확정이 되는 거지. 요거 하나가 확정이 나버리는 상황. 됐지? 뭐 결국은 뭐 이런 거를 잘 어떻게든 잘 뽑아내야 풀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 계산은 하나씩 해볼까? 보통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지.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다시 말하면 F3을 결정하는 방법이야. F3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그래서 일단 또 조건 지키면 되지. 야, 여기에 누가 꽂혔다고 해서 여기 또 못 가? 1대1 이런 말 있으면 못 가. 근데 이제 보면 함수고 가, 나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 되냐? 따라서 F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4군데, 맞아? F3이 갈 수 있는 곳은 내가 지금 색깔까지 입혀놨잖아. 얘네 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자, 뭐 따라잡았어. 그럼 이제 파란 거 먼저 다 하자. F6을 결정하는 방법도 똑같이 4가지. 그 다음 F2는 끝났고 F4 결정하는 방법은 그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지. 2가지. 끝이 아니라 F5나 F7도 같이 다 보내줘야지. F5랑 자 동시에 보내자. 얘네는 제약이 없어. 제약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5군데 다 갈 수 있는 거야. 즉 5가지. 얘도 5가지. 25가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함수, 자판기, 하나의 자판기를 만드는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싸그리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됐지? 다음 해볼게. 본인이 지금 풀고 있는 전략대로가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삽질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봐. 일단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써있어. 막 빨간 거, 파란 거, 뭐 노란 거보다 왼쪽에 뭐 빨간 정리를 잘해야 된다. 일단 빨간 굿을 1개, 노란 굿을 2개,
파란 구슬 5개. 같은 색 구슬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할 때 너네들 알아들으라고, 알아듣기 좋으라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너네 스스로도 문제 풀 때 저러면서 풀어야 덜 헷갈리지 않을까? 뭐 한글로 저렇게 노 쓰든. 됐어? 됐지? 그래서 지금 8개를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가 A. 그 다음 다시 빨간 구슬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다 하자. 파란 구슬의 개수를 B라고 했네. 일단 빨간 구슬은 하나밖에 없다. 그지? 그리고 빨간 구슬이 모든 기준점이 되니까 빨간 걸 딱 갖다 놓고 여기다 딱 하나 고정시켜 놓고 정리를 해보자. 즉 여기 왼쪽에 있는 세모의 개수를 A라고 한 거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들어가는 저 동그란 공의 개수를 B라고 한 거구나. 뭔가 어쨌든 헷갈리게 써 있으니까 일부러 헷갈리라고 써 놓은 거라 잘 알아들어야지. 해석 정리 잘 해야지. 자, 그래서 A가 B보다 커라. A가 얘가 더 많아라.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세모 많아야 2개거든. 즉 이미 좀만 정리를 해봐도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제가 지금 맥시멈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야. 결국엔. 맞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A가 더 커라 그랬으니까 0은 또 안 될 거고, 심지어 0은 그냥 불가능. 맞아? 따라서 상황을 잠깐만 A가 가질 값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A가 만약에 1인 경우면 얘는 그냥 짤없이 0인 경우고, A가 만약에 2고 얘가 0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2에 얘가 1인 경우하고, 일단 이 문제의 최초 설계 전략 3가지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잘 발견됐나? 그럼 각 상황에 맞게 천천히 계산해 볼까? 요 상황부터 가봅시다. 1번 상황이라고 해보고, 이제 잘 봐야지. A가 1이다. A가 뭐지? 여기에 세모가 1개 들어간다. 야, 그럼 남은 하나는 어디다 놔야 돼? 반대편에 놔야지. 됐지? B가 0이다. B가 0, B가 뭔데? 여기에 넣는 동그란 공의 개수를 0개, 여기다가 동그란 공 넣으면 죽인다. 다시 말하면 싹 다 요 5개는 싸그리다 요 짝에 놓으라는 얘기네. 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라는 얘기네. 상황 정리 이렇게 됐냐? 그리고 지금은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얘네를 나열하는 계산만 나는 하면 되겠구나. 위치를 지정해 줬으니 자,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나? 나열하자. 이거 야 세도 되는 정도고 뭐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뭐 같은 것이 있는 수면 뭐 세도 되지. 그냥 6가지지. 여기 나열이고 뭐고 1개. 이렇게 잘 전략 세워서 하고 있었으면 잘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었으면, 근데 뭐 이상한 짓이 안 했지. 어쨌든 오류 없게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류 없게 뭔가 잘 해서 계산 잘 맞으면 답은 나오겠지만 항상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안 그랬다간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가자. 자, A가 2. 자, 리셋. A가 2. A가 2라는 얘기는 이쪽에 세모가 2개 들어오는 거. 자, 그럼 이제 세모는 끝났고, 뼈는 뭐 중앙에 박아놨고. 그 다음, B가 0이니까, 아까랑 똑같네. 여기에다가 동그란 공 놓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럼 5개 다 여기다 몰아넣으란 얘기니까, 여기는 그럼, 저건 나열하는 계산하면 되겠네. 같은 것이 있는 수냐 7팩에 5팩, 2팩인데, 야, 2개밖에 없잖아. 저거 7C2 해도 되네. 됐지? 다음, 마지막. 뭐 이제 대충 봤으니까 알겠지? 여전히 A는 2야. 여기에 세모 2개 놔야 되고. 드디어 여기 B에 제약이 풀렸어. 자, 1개 정도는 여기다 동그라미 갖다 놔도 된대. 냉. 그럼 이제 하나는 썼으니까. 남은 4개는 좌측에 갖다 놔야 되고. 그럼 다시 말해 여기는 이제 이걸 나열하는 계산을 하면 되겠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또 마찬가지로 대상이 2개밖에 없으니까 6C2 하자. 뭐 이거 불쌍하니까 써주긴 할까? 1.
6, 5, 30, 15가지. 더해주시면 끝. 됐냐? 헷갈리게 써는 문제야. 아, 헷갈려요. 그러라고 써는 문제야. 알아봐야지. 잘 정리해서. 어떻게든 알아들어야지. 됐지? 몇 시야? 10분?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이 6개. 공. A, B, C, D, E, F. 그 다음 4개의 상자 A, B, C, D. 자, 일단 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략을 딱 구성했으면 잘 시작한 거야. A에 들어있는 공과 B에 들어있는 공의 총합이 2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을 다음과 같이 잘 나눠서 A에 들어간 공 개수, 아니 그냥 A라 쓸게. A에 들어간 공과 B에 들어간 공의 총합이 2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 아마 A에 2개 들어가고 B에 0개 들어간 경우, A에 1개 들어가고 B에 1개 들어간 경우, A에 0개, B에 2개 들어간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전략을 구성했다면 잘한 거 맞고, 맞아? 자, 그래서 하나씩 하자. 그래서 B의 0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상자 B를 그냥 태워버린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공을 넣겠다 이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될 거고, A에 2개 넣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넣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2개를 C야, P야. C지, 그치? 상자에 넣기만 하는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공 2개 넣었다 쳐. A, B 넣었다 쳐. 자, 그럼 이제 공이 C, D, 공이 4개 남았을 거야. 집어넣을 상자는 C, D 2개거든. 자, 그 순간이 왔어. 이건 무슨 계산일까 도대체? 중복순열 상황이지? 함수처럼 생각을 해? 지금 공을 요짝에 갖다 놓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반대냐? 지금 이게 맞지?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상자 쪽에 들어가는 상황.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다 찾았어. 따라서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2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나 조건을 잘 봐야 돼.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총 3개라 그랬어. 현재 A 공 2개 들어갔어. 우리가 지금 C랑 D에 공을 담아야 되는 상황인데 빈 상자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이제 함수 쪽에서 뭐랑 똑같아?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치역과 공역을 같게 해라. 그거랑 똑같이. 전부 다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 맞아? 빠짐없이 연결돼야 되는 거. 그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 상황의 계산은 보통 이때 쓰는 게 아까 설명한 조짝이 쓸 때가 있고 여사건 쓸 때가 있지. 이렇게 2개밖에 없을 때는 조짝이보단 여사건이 더 편할 수 있어. 즉 그냥 어쨌든 여기서 일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빼준다. 빠짐없이 가야 되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즉 몰빵인 2가지를 빼주는 계산. 얘는 지금 이게 훨씬 편해. 근데 이제 취향을 타게 되는 게 이제 잠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주고, 여기도 뭐 하나만 더 줘볼까? 이렇게 3개 주고 3군데에다가 이제 빠짐없이 보내라. 요 계산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것도 괜찮아. 조짜기도 괜찮아. 됐어? 이거는 뭐 이제 지금은 일단. 즉, 3개면 이게 여사건 할 때 잘해줘야 돼. 전체를 생각을 하고, 몰빵을 뺄 건데, 1에 몰빵, 여기에 몰빵, 여기에 몰빵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2군데에 간 거, 2군데에 간 거 다 빼줘야 되거든. 그거 계산을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되지. 하여간 일단 지금은 그럴 일은 없어. 2개밖에 안 돼서 그냥 이 계산이 훨씬 더 빠를 거야. 따라서 16, 15, 14, 14가지가 되겠네. 즉 지금 뭔 계산? 62를 한 다음에 C와 D에 남김없이 공을 잘 배분해서 넣는 계산이 지금 14개가 나온 겁니다. 계산도 잘 이어받아서 가시고, 얘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210까지. 됐지? 나 조건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A에 하나, B에 하나. 이거는 A와 B에 하나씩 넣기로 했어. 따라서 지금은 이제 무슨 계산이 추가돼야 되지? 자, A랑 B에는 하나씩 넣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C와 D 상자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왜? 나 조건에 의하면 상자의 공은 3개밖에 못 넣거든. 그치? 따라서 일단 첫 번째 CD 중에 하나를 꾸겨서 버릴 선택을 해야 되고. 맞지?
그래서 뭐 D를 버렸다 치자. 그러니까 C를 버리자. 그냥 C가 대문자, 소문자가 헷갈리니까. 됐지? 이게 무슨 계산인지 봐야 돼. 이게 이제 상자 하나 선택한 거야. 추가로 넣을 상자 하나 선택을 한 거야. 됐지? 그 다음 이어지는 계산은 뭐? A, B의 공을 한 개씩 넣어야 되니까 6개의 공 중에 2개 골라서 A와 B에 나열하는 계산해야 되지, 그지? 6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 6P2 또는 6C2 하고 나서 뒤늦게 2팩 상관없어. 같은 계산이야. 지금은 뭐 6P2로 합시다. 자, 그래서 AB의 공 들어갔어. 자, 얘는 이제 아까처럼 그 막 무슨 치역과 정의역 그거 필요 없지? 남은 건 D야. 다 때려박으면 돼. 남은 건 다 D에 들어가면 되지. 따라서 얘 60까지. 마지막 A의 빵, B의 2. 야, 대충 알겠어? 이거랑 똑같지? 실은 이거랑 똑같지. 그치? 이게 결국 이거 이름만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는 뭐야? 그냥 결국 210이랑 똑같네. 이렇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냐? 또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진행되는 대로 오류만 없게 진행해. 이렇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총 합이 2개가 되라 그랬으니까 한 상자에 2개, 다른 상자에는 빵 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 한 개 나눠 놓는 경우 큰 상황 자체를 애당초 2개로만 분리를 해서 이거는 뭐 하던 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 계산을 할 때 2개 넣을 상자 고르고, 그리고 이후에 요 계산 이런 식의 진행을 해도 당연히 괜찮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였지, 그치?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했어도 그래도 뒤늦게 뭐야 이거는 결국 얘랑 같은 상황인데 눈치챘어도 그것도 괜찮고, 여기서 계산을 또 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 낭비, 그치? 오케이? 좀 봤지? 일단 뭐 규칙은 접시에 공을 한 개씩 잡는다 뭐 그냥 뻔한 소리 하고 있고, 요게 중요하네. 각 변에 놓인 2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짝수다. 홀수 붙여놓지 말라까지는 파악했지? 그래서 홀수를 붙여놓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럼 따라서 지금 지금 숫자 1부터 6까지야. 짝수가 현재 2, 4, 6. 홀수가 지금 1, 3, 5. 홀수부터 떨고 나열하면 되겠네. 맞냐? 이 계산을 어떤 구조로 처리를 해줄 거야? 자, 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놨지? 접시가 변마다 2개씩 배치되어 있긴 한데, 천천히. 먼저 그냥 내가 이제 일부러 접시를 이렇게 안 그려놨잖아. 3개의 구역, 결국 3변이야. 3변에 먼저 홀수를 배치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됐어? 3변에 홀수를 배치하는 방법. 근데 회전 제외니까 이거 3분의 1이겠지? 맞아? 따라서 3변에 홀수가 배치가 끝났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산. 됐어? 됐지? 그냥 삼각형의 3변에 1, 3, 5 나열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근데 접시가 있으니까 1을 올려놔야지. 1을 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각각 2가지씩 있겠지. 얘도 2군데 중에